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들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명예 소통하는 병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국군에는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군들이 있습니다. 전후방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군이 이미 만여 명을 넘었는데요. 요즘 여군들은 예전처럼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서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군이 국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군하면 간호장교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또 여기서 유일하게 또 알고 있는 깨알 정보는 여성 ROTC가 창설된 지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2010년에 여성 ROTC가 창설됐고 전투병과에서 처음으로 여성 장군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보직 제도가 개선되어서 과거엔 여군을 제한했던 병과와 보직에서도 여군이 두루두루 활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군이라서 못하는 그런 보직이 없는 거네요, 이제. 여성 장군분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맞아요. 얼마 전엔 전군을 통틀어 마지막 금녀의 병과로 남아있던 잠수함 숭조를 여군에게 개방했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 여군이 중형 잠수함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잠수함을 여군에게 개방한 국가가 됐습니다. 와, 육해공 어디든 이제 여군이라서 못하는 보직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군이라고 성별을 구분짓긴 했어도 결국 다들 굳건한 군인 정신 하나로 나라를 지키는 건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여군의 역사는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쿵투버면은 알아야죠. 쿵투버면은 알아야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확실한 건 우리나라 ROTC는 10년이 넘은 건 확실한데 여군의 시초부터 따지면 그 몇십 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한번 그러네요. 추측해봅니다. 소연 씨는? 저도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좀 오래됐을 것 같은데 네. 한 50년 정도? 50년 정도 아닙니다. 올해로 여군의 역사가 무려 72년이 됐습니다. 6.25 전쟁 발발과 동시에 여군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국민으로서 여자만이 안일하게 국난을 방관하는 태도로 있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앞으로 맹렬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니 일반의 협조를 바란다. 라는 담화문에 지원한 여성 의용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군은 우리나라의 땅과 하늘과 바다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 전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 여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군의 활약을 응원하면서 오늘 행군기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일요일 저녁을 기다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전군! 춤을 추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강남 밑에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군 부대자랑은 경기도 파주시 편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전호들과 함께합니다. 인하 단계를 바탕으로 선승부전하는 부대 육군 천하제일 사단 제1 보명사단 전진부대 전호드립니다. 인화 단계를 바탕으로 선승부전하는 전초형 부대 GP, GOP, 강한 경계 작전 태세와 능력의 완전성을 구비한 부대 작전 환경과 위협 세력을 고려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부대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사기 충만한 병영 문화를 만드는 부대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 천하제일 제1 보병사단이다. 안녕하십니까. 1사단 12보병여단 군보정과장 대위 최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사단 12보병여단 군보중대상병 이동헌입니다.
네, 지난주 1사단 정말 최고와 최초의 연속이었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곳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형 정예사단. 완전 반해버렸어요. 반해버렸어. 반해버렸어. 네. 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고 고생 끝에 낙이 있다지만 그 낙이 오기까지 수많은 고충을 겪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이 빛나는 영광 뒤에 남모를 장병들의 속사정이 있는 법입니다.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니값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요? 여러분들의 가령구성 속 시원하게 제가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사단 파주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말인 즉슨 수도권과 가깝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요. 판문점, 남북 출입국 관리소, 그리고 최전방 주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 즉 VIP 방문이 잦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네. 일사단의 금지곡이 나랑 별 보러 아. 가지 않을래. 적재님의 별 보러 가자라는 소문이 있어요. 뭐하러 별을 보러 가냐. 일사단에 복무하면 보고 또 보는 게 별인데 이런 의미죠. 지금까지 봤던 분들 중에 좀 역대 인물 누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님이 방문하셨고요. 그 외에도 세계 각국의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그리고 우리나라 합참의장님, 그리고 지작사령관님 등 같은 분들이 이제 방문하시게 된다면은 딱 거의 1사단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요? 네, 정확한 횟수는 좀 산정이 어려운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해 또 방안을 했었을 때 역시 1사단의 담당 구역인 비무장지대와 판문점 일대를 방문해서 뉴스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와, 이 매일매일이 그러면 행사 같겠네요. 그러네요. 행사의 시작은 뭡니까? 청소입니다. 내 집이 깨끗해야 손님도 기분 좋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전진 부대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다라는 자부심도 모자라서 청소부심이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다른 부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네. 저희 부대 병사들은 특별한 부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청소를 더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내 집, 내 방을 내가 청소하는 것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청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사단 전체 어디든 늘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요. 아니 이 1사단 청소는 제가 인정합니다. 행군기에 1사단 우리 왕 깔끔쟁이 파대깔 파주 대표 깔끔이 이윤인 중사가 정리의 달인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가운데다 이렇게 그냥 평균적으로 맞아요. 뒀는데 그러죠. 저는 한쪽 끝에 몰아서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파대깔 이윤인 중사 따라서 저도 이제 집에서 똑같이 따라해봤는데 와 대박. 같은 공간인데 훨씬 많은 네. 물건을 수납할 수가 있어. 그게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이틀을 못 가. 그치. 힘들죠. 그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관리. 아, 이윤인 중사 잘 지내고 있지? 보고 싶네. 네, 여전히 1사단 신병 교육대대에서 청소 교육법을 잘 가르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오, 신병들 반응은 어때? 인기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윤인 중사가 여기 나와 계신 효자손 유튜버를 또 닮으셨는데 그렇게 비주얼적으로나 유감이에요. 또 청소 가르치는 방법이나 아주 훌륭해가지고 신병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 우리 파대깔 이윤인 중사 한 번 더 출연해요. 예? 우리 레전드 한 번 또 만들어 봅시다. 오. 배워야겠어요. 배워야겠어요. 궁금하다, 출연하면. 궁금하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주목을 해주세요, 여러분. 네. 전진 부대원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를 제가 입수를 해왔습니다. 우리 부대원들이 톡 하고 털어놓은 이야기 엄지척 톡톡 우리 톡 털어놓자. 네. 얼굴 담당도 있고 에이스 막내도 있고 많이 있네요. 네. 오, 맞네. 비주얼. 인싸들이 많네요. 에이스 막내. 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 좀 부탁해요. 아, 네. 저희 방금 카톡에 올라온 친구들은 네. 1사단 본부중대 위병소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경비병 병사들입니다. 네.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는 게 주 업무이고 아침부터 밤까지 위병소에 진입하는 차량, 인원, 검문하고 경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병사들이
어찌나 할 말이 많은지 이제 차마 다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병사들과의 톡을 바탕으로 핵심이 될 만한 대화를 키워드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희는 사단장님과 땡땡땡땡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네 글자예요. 퀴즈네. 네, 사단장님과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세요. 일단 뭐 지휘관분이랑 뭔가를 한다라는 거니까 뭐 대면 면담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아닐까요? 심층 면담 이런 거나. 그런 좀 뭐 이렇게 상투적인 아이고, 아닌가요? 건 아닐 것 같아요. 좀 의외의 그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오. 저희는 사단장님과 네 글자죠. 네. 야자 타임을 합니다. 좀 무서운데요? 그만큼 그 경계가 없는 거지. 다 허물고. 부대가 남아날까요? 아, 아니면 뭐 족구 한 판? 뭐 이런 이제 게임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네. 정답과는 점점 거리가 먼 대답들이 나오고 아, 있는데 그래요? 다 틀렸습니다. 뭐죠? 힌트를 주세요 좀. 네,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네. 제 손동작을 한번 봐주세요. 핸드폰. 오락, 문자? 뭐지? 톡? 술게임? 톡! 네, 맞습니다. 정답은 1사단은 사단장님과 오픈 채팅을 한다고 합니다. 아, 채팅방. 네. 사단장님하고. 네. 사단장님과 병사들이 오픈 채팅을 한다는 건 정말 신선한 충격인데요. 그러니까요. 야, 네, 그렇습니다. 말 못한 고민이 있거나 고충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 사단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익명 오픈 채팅방인데요. 네. 저희는 사단장님과 카톡으로 소통을 하곤 합니다. 그럼 사단장님이 직접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단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사단장님과의 오픈 채팅 익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격이 없고 활발한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1사단 용사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사단장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단장님 맞죠? 뭐 보시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거 아니죠? AI 보시 뭐. AI? 심심이. 그래 솔깃한데요. 아니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존중과 이 소통 아닙니까? 특히나 병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 못할 고민들 사단장님한테 얘기하면 바로 한 큐에 직방이죠. 한 큐 해결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익명 보장이라는 게 전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하게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단 홈페이지에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를 인식하고 채팅방에 들어가거나 톡에 1사단 사단장님의 조남을 검색하면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채팅방에 입장할 때 이름을 따로 설정할 수 있어서 익명은 완전히 보장됩니다. 그래요. 야 방법을 상세하게 우리 이동원 상병이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이동원 상병도 사단장님하고 오픈 채팅 해봤죠? 저는 아쉽게도 군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어서 직접 채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지금 핸드폰에 누가 이거는 재미삼아 그냥 막 때리면 안 되지. 진짜 고민이 있을 때 들어가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정말 병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단장님이 있다는 게 참 멋지네요. 네. 소통의 방법도 뭐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방법인 것 같고요. 자,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네. 여단장님과 땡땡땡땡을 했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전우들과 특별한 추억이었습니다. 전진 부대는 사단장님, 여단장님하고 뭘 많이 하네요. 그니까요. 평범하지 않은 부대네. 이 키워드 역시 네 글자입니다. 정답이.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야자 타임이죠. 평범하지 않은 부대다 보니까 야자 타임 하면 정말 추억이 많이 남거든요. 평생 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여단장님이랑 사단장님이랑 뭘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답을 추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 여단장님이니까 뭐 사진을 같이 찍는다든지 뭐 이렇게 기념사진을 사진 찍는 거? 찍기. 제가 뭐가 힌트를 또 있을까요? 한번 드릴까요? 전진 부대원들이 여단장님과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되게 순수한 놀이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말뚝박기. 말고요. 술래잡기? 뭘 막 찾아요. 찾아. 찾아요? 술래잡기. 뭘 찾지? 술래잡기를 잡는 숨바꼭질. 이렇게 숨바꼭질. 숨바꼭질. 아니요. 뒤져, 보물찾기.
정답! 맞습니다. 보물찾기예요. 10초 주면은 뭐 네, 1사단에서는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보물찾기를 한다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초등학생 때 했던 기억이 그쵸. 나는데요. 네. 귀엽다니요. 진짜 보물을 숨겨놔요. 뭐 금이 한 덩이가 들어가 있고 그런가요? 10kg짜리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가 들어있나요? 저 좀 끼워주시겠어요? 농담입니다. 네, 근데 저도 학창 시절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특히 보물찾기는 12여단, 쌍용여단에서 진행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완전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상품이나 보물은 뭐예요? 저희 보물찾기의 상품은 네. 전우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거리입니다. 간식. 오. 먹거리 중에서도 병사들이 오랫동안 군부대 안에 있으니까 밖에 외부 음식을 사주시는데요. 네. 음식은 치킨, 피자, 핫도그, 충성마트 간식이 보물입니다. 오, 야, 진짜 보물이지. 네. 그거야말로 군생활 때 정말 그럼요. 보물이죠. 먹을 게 최고예요. 진짜 아니에요. 보물찾기라는 게 소소하지만 이제 병사들에겐 큰 추억으로 남을 만한 이벤트잖아요. 여단장님이 되게 유쾌하신 분인가 봐요. 맞습니다. 여단장님 굉장히 화끈하시고 또 유쾌하신 분이어서 부대 인원들이 풋살장에 축구하러 가는데 자기 이름 대고 PX 가서 음료수 인원당 한 명씩 드세요 하고 카드를 준 적이 있어요. 이야. 멋있다. 평소에 경례를 하거나 또 마주칠 때도 아주 멋지게 따봉 이렇게 날려주시고 일사단이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고 기분 좋으실 때 짱따봉 나. 아, 이거는 11사단. 쌍용부대여가지고 재밌어라. 쌍용부대, 쌍용부대. 되게 부드러우시네. 특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원 상병이 우리 여단장님을 무척이나 존경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보시죠. 사랑하는 여단장님, 병사들을 항상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또 어디 가시든지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이상한데. 어디 전출 가세요? 아니 진심을 얘기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가지고. 진심을 얘기해야지 어디- 없는 거를 막 지어내니까 이게 일사단에서 11사단으로 벗어나요? 갑자기 뚝 끊겨.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하는 긴장이 거죠. 많이 되는 자리죠, 이 자리가. 네, 아유, 그렇죠. 긴장되죠. 상병인데 그럼요. 여단장님한테 영상 편지 하는 어디 뭐 흔한 일도 아니고. 근데 이제 여단장님이랑 매일 같이 생활하시죠? 자주 뵙니다. 그죠? 아. 그냥 편하게 그렇구나.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 사랑하는 여단장님, 설레이나 봐. 안 돼요. 아, 지금 정말 긴장 많이 설레요. 했다고 지금. 네, 정말 1사단은 용사들과 격이 없이 지내려고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네요. 사단장님과 오픈 채팅, 여단장님과는 보물찾기 놀이. 타 부대원들이 엄청 부러워할 것 같아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볼까요? 저희 부대에는 땡땡땡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세 글자. 네, 여러분 포상 제도가 뭔진 다들 아시죠? 그렇죠. 네. 네, 전진 부대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포상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하다고 하니. 특별하다고 그러면은 아, 이거 유추해 뭐가 보세요. 아니 이게 라떼는 그 네. 그 아까 보니까 전진부대는 뭔가 청소를 되게 열심히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소 왕에게 주는 포상. 청소왕. 청소왕. 아니면 네. 전진왕. 전진왕. 부대인 만큼. 하루에 뭐 10,000보 이상, 뭐 10만 보 이상. 아, 네, 여러분 이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네. 제가 힌트 주세요. 정답 공개를 바로 하겠습니다. 네. 전진 부대엔 오감사라는 포상 제도가 있다. 감자? 오 감사. 오감사. 오 감사합니다. 아. 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매일 몇 번 이상의 감사함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네. 어떤 건가요? 네, 대리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하루에 감사한 일 5개씩. 네, 총 1000개의 감사를 채우면은 포상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아, 5감사, 5감사, 5 땡스. 오. 땡스. 네, 맞습니다. 장병들에게 감사 노트를 나눠주고 여기에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적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감사가 이제 쌓이고 쌓여서 1000개가 됐을 때 포상 휴가로 돌아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아, 좋네. 어떻게 우리 이동원 상병도 어떻게 꾸준히 적고 있나요? 네, 저도 이제 200일인데 50일 정도 가량 다 썼습니다. 이 포상 제도를 안 쓰면은 군 생활을 허투루 보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네.
저희 부대원 중 한 10명이라고 치면은 한 7명은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상휴가를 나가는데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최근에 적은 감사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 노트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궁금해, 야 진짜 궁금해. 굳이 아예 공개해도 돼요? 번개조라는 걸 오늘 처음 타게 됐는데 번개조 탈 때 행동 유의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준 최성규 상병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고 익숙해지는데 저마다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최인수 병장님 감사합니다. 뒤에 쭉 있어요. 이제 5개씩 이렇게 5개씩 쫙쫙 이렇게 적혀 있네요. 감사할 일이 많으면 진짜 마음이 네. 뭔가 풍족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좋네요. 전진 부대는 좋은 제도들이 많아가지고 이 군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여단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통해서도 포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병사들이 군생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군대에서는 이벤트나 제조들은 이 적극 활용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이어서 쭉 볼까요? 진짜 12여단은 땡이 기가 막힙니다. 이건 너무 쉽다. 아시겠죠? 진짜 12여단은 답이 기가 막힙니다. 아닙니까? 딩동댕 맞습니다. 전진 부대 메뉴 클래스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역대급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네. 아니 요즘은 부대 자랑 중에 급식은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진 부대 메뉴 클래스가 어느 정도길래 소연 씨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네, 저희 부대는 전진 부대 스페셜이라고 한 달에 한 번 엄청 고급지고 맛있는 특식이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6월에는 돼지갈비찜, 8월에는 매운 소갈비찜, 그리고 9월에는 돈마호크까지 나와요. 이야. 그리고 앞으로 10월에는 통삼겹살 보쌈이 나와요. 이야. 그리고 저는 이걸 먹을 줄 몰랐는데 장어를 처음 먹어요. 장어를 처음 먹어요. 장어를 처음 먹어요. 야, 장어요? 아니 군 급식에 어떻게 장어가 가능한가요? 저 처음 본 순간 네. 이게 장어가 맞아? 내가 놀랐는데 네네. 먹으니까 장어예요? 장어가 맞아. 그리고 그날 부모님께 전화해서 엄마 나 장어 먹었어. 이야. 힘이 불끈. 그리고 전진부대 스페셜이라는 날이 아니어도 평소에 돈코츠 라멘, 그다음에 스파게티, 치킨 스테이크 등 맛있는 메뉴가 많이 나와요. 야, 대단하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벌써 놀라셨겠지만 우리 전진부대 급식은 무려 백종원 씨가 인정한 급식이라고 합니다. 깜짝이야. 아니 백 선생님이 어떻게 네. 전진 부대 급식을 알고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백종원 씨가 1사단 전진부대 1열성대대를 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전진부대가 육군 급식체계 혁신 사업안 더 좋은 병영식당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백종원 씨가 우리 전진부대 병영식당을 보고는 야 이거 자랑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주 감탄을 하고 그 정도로. 그 이렇게 좋은데 저희한테 의뢰할 게 있나? 자랑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 더 좋은 병영식당은 뭔가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군 장병들에게 급식 뷔페식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한식, 빵식, 뷔페식, 샐러드바 등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군 장병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한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사각형 식판에 담기는 일식 사창 규정은 사라졌고 오븐기와 전기그릴 같은 최신 조리기구 역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시범 운영은 1사단과 3사단 그리고 11기동사단, 32사단 등 총 4개 부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와, 뷔페식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와, 이게 가능하군요. 네, 또 철저한 준비와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24년까지는 전 병영식당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단 시설이 엄청 좋아져서 일단은 웨딩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먹기 전부터 뭔가 기대를 하고 만족을 하니까 더 먹는 것도 더 맛있게 느껴지고 좋았습니다. 돈을 주고 사 먹어도 괜찮을 만큼 저는 맛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밥보다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잘 먹어야 잘 싸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더 좋은 병영식당이 전군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저희 부대 충성마트엔 땡땡이 있습니다. 뭘까요? 땡땡. 저희 부대 충성마트엔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 아. 땡땡? 그것보다 좀 더 뭔가 something 스페셜한 게임기예요. 게임기. 게임기? 네. 게임기? 아주 슉슉슉슉 사격이랑 좀 비슷한 게임이죠. 뭐 이렇게 뭐 던지는 거나 맞히는 거면 다트가 좀 떠오르는데요. 정답! 맞습니다. 1사단 충성마트엔 다트가 있습니다. 다트가 마트에 있어요? 네. 오, 진짜 다트를 하고 있네요. PX에서. 이야, 아, 진짜 농구 골대가 있네. 미니 농구 골대가 있어. 네. 군대에서 이런 광경을 보다니. 아니, 다들 정말 충성마트에 다트 하러 가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원들이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또 코인 노래방도 있고 오락기도 있는데 그 남자라면 모두 다 아는 철권 캐릭터 2명에서 주먹 다짐하는 그 게임 알아요. 그 게임 역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다. 아 저거 아니, 밥도 잘 나오고 복지도 좋고 시설도 좋고 뭐 1사단은 육군 1등 사단이 많네요. 맞네요.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부대네요. 자, 오늘 전진부대 특집은 여기까지인데요. 두 분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1사단의 이 자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재밌고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출연해가지고 저희 1사단뿐만 아니라 저희 6분까지 열심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병사로서 흔하지 않는 기회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병사로서 많이 이런 기회도 주시고 또 많은 걸 하게 해주신 공보 정원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1사단 최승호 대위님, 이동원 상병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동원 상병님께 행군기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이동원 선배님. 그 팟으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저는 요즘 뉴진스의 어텐션을 많이 아, 그래요? 야, 라붐이 줬는데. 그래요. 야, 라붐이 줬는데. 라붐이 줬는데 뉴진스 노래 듣겠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전진부대 우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 가장 핫한 코너 행군기 장기 프로젝트 전군 부대자랑 육군은 물론이고요. 공군, 해군, 해병대 그리고 ROTC, 카투사까지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전군을 저희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함께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과학사로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사건은 이제 A 하사가 전입 온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아,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스토킹이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뭐죠? 너무 무섭다. 실수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일을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밤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한참을 끈질기게 울려대는 벨소리. 전화를 받으려 핸드폰을 집어든 순간 전화는 뚝 하고 끊깁니다. 잠에서 깬 사람은 바로 C 주임원사.
시계는 오전 1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새벽 1시에. 네. 도대체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었을까요? 발신인을 확인했을 때는 C 주임원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거든요. 새벽 1시에. 뭔가 살짝 소름이 끼치는 게 있는데요. 새벽 1시에 이름도 없이 전화를. 아니 뭐 이게 스토킹이거나 아니면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전화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다시 잠자리에 든 C 주임원사. 그런데 또다시 울리는 벨소리. 역시나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발신인은 묵묵부답이었고요. 아니 뭐 신종 괴롭히는 건가요? 뭐 왜 전화를 걸고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게. 그리고 잠시 뒤 아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그래서 아이씨 이 새벽에 너 누구야? 역시나 수화기 너머에선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이제 딱 끊으려던 순간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임원사님, 저 제발 다른 부대로 보내주세요. 뭐죠? 너무 무섭다. 여군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어 보이는데요. 뭔가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새벽 1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야 했던 걸까요? 다음날 아침 시 주임원사는 전화의 당사자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사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부대에 전입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는 신입 하사, A 하사였어요. 밤새 울었나 보네요.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면. 아니 근데 도대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거죠? 사건은 이제 A 하사가 전입 온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인간 당시에 A 하사의 성적은 훌륭했어요. 모두의 총애를 받고 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A 하사는 매우 기뻐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부대 A 하사 말고도 여군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뭐 아무래도 같은 부대에 여군이 한 명 더 있으면 뭐 적응하기도 훨씬 더 쉬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더 친근할 수도 있고. A 하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던 사람. 바로 B 중사였는데요. B 중사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여군이었어요. 일 처리는 빈틈없이 꼼꼼했고 자기 관리 역시 철저한 야정 교범 같은 사람. 한마디로 FN 같은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배울 점이 정말 많았겠는데요. 그러게요. 맞아요. 그런데 A 하사는 B 중사와의 첫 만남이 조금 당혹스러웠다고 해요. B 중사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A 하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서는 A 하사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문질러. 하는 말이 야, 너 입술에 뭘 바른 거야? 혹시 A 하사가 좀 진한 립스틱이라도 바른 건가요? 갑자기 들어온 태클에 당황한 A 하사. A 하사가 사실 바른 거는 그냥 립밤이었어요. 무색 무취의 립밤. 조금 이상한데 뭐 군기를 잡는 걸까요? 아니 근데 입술 건조하면 립밤 바를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제 손가락에 묻어나온 게 없다 보니 비중사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거든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게 원래 네 입술색이네. 그래도 앞으로 진한 화장 금지. A 하사는 당황스러웠지만 화장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내 수긍을 합니다. B 중사가 군인으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조금 그 성향이 좀 까칠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A 하사의 좀 뭐 멘토라고나 할까요? 멘토가 되어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뭐 혹여나 뭐 책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임 입장에서는 노파심에 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B 중사는 A 하사에게 쉽게 뭔가 곁을 주지는 않았어요. A 하사가 살갑게 다가도 철벽을 치고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원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머리가? 아시죠? 네. 뭐예요? 그럼요. 네? 뭐야 저거- 지금? 이렇게 긴 머리들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안에다가 넣는 머리망이거든요. 아, 망. 네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죠?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렇죠. 여군들이 많이 쓰는 머리망인데. 그러니까 A에서는 머리가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군 규정상의 여군은 머리가 길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서 망으로 고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A야사도 역시 망으로 머리를 고정하고 다녔죠 이제. 네. 그런데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한 올 머리망 밖으로 삐쭉 튀어나오게 된 거죠 이제. 네, 그럴 수 있죠. 뭐 저희가 뭐 무스나 스프레이로 고정을 아무리 해도 이제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종종 머리가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비중사는 불호령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정도가 조금 심했어요. 당장 오늘 머리 잘라! 나처럼 뒷머리가 상의 끝 선에 닿지 않도록 해. 알겠나? 근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머리를 묶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규정이 어긋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A 여사는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주의하겠다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어요. 무조건 짧게 잘라. 아니 실수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일을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뭔가 이상했죠. 하지만 결국 머리를 짧게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선임에게 찍히면 앞으로의 생활이 피곤해질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복장이나 용모에 관한 지적 말고는 비중사가 A 하사를 나무라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일을 차근차근 가르쳐줘서 쉽게 업무에 적응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아, 불안한데요.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A 여사는 이제 큰맘 먹고 중고차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대가 시내랑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생활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차량 구입 후에 행정보호관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런데 A 하사의 자리에서 B 중사가 A 하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버럭 확 화를 냅니다. 야, 차가 왜 필요해? 하사는 차 필요 없어. 당장 환불받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하사가 차가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 그걸 왜 본인이 그걸 판단하죠? 차는 중사부터 필요한가? 차도 그냥 내 소유고 맞아요. 뭐 허락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차도 마음대로 못 사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까 우리 다들 어이가 없죠. 그렇죠. A 야사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비중사가 한술 더 떴거든요. 행정보고관에게 A 야사 차를 처분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해서 A 야사의 부대 내 차량 등록도 취소시켜버린 겁니다. 아 이거는 진짜 완전 월권이네요. 아니 뭐 하사이기 때문에 차를 끌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복무 규정이 있나요? 물론 그런 규정은 없죠. 비중사가 임의대로 제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사의 행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졌어요. 아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조금 선을 넘으셨는데 어떻게 심각해졌을지 너무 두려워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근무를 마치고 영내 숙소로 돌아온 A 하사. 근데 집안 공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리모컨의 위치, 소파 위 쿠션의 위치 이런 것들이 뭔가 묘하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 설마 도둑이 된 건가요? 방문을 탁 열자마자 A 하사는 비명을 지르고 합니다. 누군가 A 하사의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던 건데요. 범인은 바로 비중사. 비중사.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당황하는 A 하사에 비해서 비중사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어. 그러면서 이걸 내밉니다. 바로 마스터키. 아 마스터키. 탁 보면 열리는 거예요. 그 마스터키로 네. 문을 열고 들어온 거구나. 네. 아니 주인도 없는 숙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죠? 이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A 하사의 집에 들어온 건데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비중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요즘에 담배 핀다는 소문이 있더라. 뭐 확인하러 왔어. 아, 담배도 못 펴? 사며. 아니 근데 미성년자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담배를 핀다 해도 그게 뭐 법에 걸리거나 문제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비중사의 선을 넘는 발언은 계속되는데요. 야, 너 그 앞으로 11시 이후 숙소 이탈 금지. 그리고 숙소 검열은 내가 불시할 거니까 긴장해. 아니 집주인도 없는데 불시에 아무 때나 들어와서 검열을 하겠다고요? 아니 무슨 사감 선생님도 아니고
네? 너무 과하네. 그렇죠.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비중사의 감시와 검열에 A 하사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사가 멋대로 집에 들어와서 검열을 한 그날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괴로웠다고 하고요. 결국 이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벌일 것 같아서 이 밤중에 주임원사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숨막혔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뭐 차를 내 맘대로 사지도 못해. 뭐 담배를 핀다고 하면 담배도 내 맘대로 못 펴. 심지어 집에까지 무단으로 들어오셔서 다 검사하고 있는데 그 뭔가 내 사생활이 너무 침해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군인이라는 집단이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중사도 처음에 본인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본인 후배가 오면 오히려 좀 잘 챙겨주고 좀 이렇게 돌봐주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버리면은 새벽 1시가 아니라 새벽 3시라도 우리 주임원사님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 부대 내에서는 이제 뭐 내려오는 게 하사는 암암리에 뭐 그 자가용으로 출근 금지 뭐 이런 악습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거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만약에 제가 A 하사의 상황이었더라도 정말 숨 막혔을 것 같아요. 뭐 복장이나 용모를 과하게 단속하는 것도 모자라서 뭐 숙소까지 찾아와서 불시 검열을 하잖아요.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아 그리고 또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처음 만나자마자 이게 립스틱을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쓱 문질러 봤잖아요. 아니 군 특성상 용모를 단정하게 해야 되는 거는 잘 알겠는데 화장도 금지가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부대 관리 훈령에서는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군의 경우 딱히 화장을 허한다거나 금지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지침상으로 이제 기초 화장 수준의 립스틱은 허용되지만 색깔 매니큐어나 귀걸이 착용은 제한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후임이 립스틱을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확인하려고 손으로 그 입술을 문질러 보는 이 행동은 요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타인의 신체에 함부로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 침해 행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까지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화장이야 그렇다 치는데 그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한 거는 좀 심하지 않았나. 그쵸. 무슨 두발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길러도 된다고 그 규정에 나와 있는데 머리를 자르라고 한 거는 이건 월권이잖아요. 도대체 왜 머리를 자르라고 한 거죠? 그렇죠. 아마 비중사는 교육을 받았을 때 부사관 학교에서나 부대 적응 단계에서 선임들한테 이런 걸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나 부대 생활을 하면서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가 편하다는 걸 일단 경험을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A 하사에게 권유하는 방식이나 지도하는 방식이 틀렸어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태도로 지적을 하면서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네. 맞아.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머리를 잘랐잖아요. 뭐 사실 머리를 자르라고 강요받은 거 자체가 이게 뭐 인권 침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데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머리를 자르라고 강요한 것은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비중사의 행동이 인권 침해라는 걸 알았어도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각 부임한 신임 하사가 선임의 명령에 불복한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통 초급 간부인 경우 선임이나 지휘관의 말에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를 지켜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머리를 자른다는 말을 듣고 잘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되게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군무에 처음 발을 내디딘 초급 간부 입장에서는 선임의 말을 쉽게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그러면 뭐 이런 불합리한 지시를 받았을 때 A 하사는 어떻게 행동을 했었어야 될까요? 비중사는 A 하사의 선임이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성립해 있습니다. 따라서 A 하사가 비중사의 말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는 소속대 지휘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뭐 복장이나 두발에 관한 지적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뭐 차를 사지 말라고 한 거, 그리고 또 이미 구입한 차를 처분하라고 강요하고
또 부대 내 차량 등록까지 취소시킨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비중사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기는 하죠. 개인의 어떤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니까요. 그런데 비중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먼저 초급 하사가 부대에 적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또 차량 자체를 운행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나 불필요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하지만 이거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죠. 그러니까 걱정은 할 수 있지만 판단은 초급 하사인 본인이 하는 겁니다. 네. 오지랖이 참 넓네요. 그걸 왜 본인이 걱정해? 그러니까요. 기름값 유지를 하든 말든 정말 차를 이고 다니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A 하사가 원치 않았는데 본인이 임의대로 차량 등록을 또 취소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임의대로 차량 등록을 취소했다는 것은 비중사가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되거든요. 이건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정한 정직하게 보고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사건을 보면 비중사는 일부러 계획적으로 A 하사를 괴롭힌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부대 내 여군이 단둘이면 오히려 더 나 같으면 더 잘 챙겨주고 따뜻하게 해줄 것 같은데 이 비중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심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먼저 A 하사의 입장과 B중사의 입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A 하사의 입장에서 보면 B중사의 행동은 갑질이나 직권남용이죠. 네. 그런데 B중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책임감 같은 걸 느꼈을 수도 있어요. 부대 여군이 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부대에서 주목받기 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A 하사의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행동한 걸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러니까 비중사도 군 생활을 많이 한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사건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한 작은 코너죠. 사건인 사건. 한번 만나보시죠. 이번 사건은 간부들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식이라면 음주와 관련된 사건이겠네요. 이 부대에는 여군이 딱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가 중사였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회식에 가 중사를 포함한 간부들은 기분 좋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회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발생했는데요. 회식에 참여했던 나 간부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가 중사에게 귀가를 지시한 겁니다. 여성이라는 이유에서였죠. 나 간부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술자리에 여자가 있으면 괜히 문제가 된다. 회식 자리에 여자가 껴있으면 없던 일도 있던 일이 되어 말이 부풀려진다. 네가 없어야 우리가 더 편하게 술을 마신다 라고 말했죠. 이거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요. 네, 뭐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있어 보여요. 가 중사는 이 행동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는데요. 본인도 간부이고 회식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강제 귀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강제로 귀가를 당한 다음 날이면 다른 간부들과의 대화에서 쉽게 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간혹 또 술자리에서 업무 이야기가 오고 간 경우에는 곤욕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긴 해요. 성이 다르다고 이거는 왕따를 당하게 된 일이잖아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귀가 조치를 당한 거니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사건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 간부가 가 중사에게 집으로 가라고 지시한 행위는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한 것이죠.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 따돌림이나 사적 제재를 하지 않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나 간부는 직권 남용으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권 남용과 불상사 방지 이 간격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나 간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더라도 반드시 그 방법이 정당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사건이 그걸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은데요. 여성 간부가 술자리에 있으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따돌림이라는 적합하지 못한 방법을 택한 것이 된 겁니다. 네네. 근데 선의로 한 이야기라고 해도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과도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식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가중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쪽하고 싶다. 네. 근데 어른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그죠? 그러니까 애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이 회식하는 자리가 이게 군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여자로 보는 남군들의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이 잘못된 겁니다, 이제. 아, 이게 진짜 정확한 표현이네요. 예.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바르게 주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일단 뭐 거기에서 나가면서 왜 하고 막 크게 대들고 싸우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상급자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떤 억양과 말투로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명의 동료로 봐야 되는데, 전으로 봐야 되는데 여자로 본 시각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그렇죠. 거예요.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네네. 네, 오늘의 사건 되짚어보겠습니다. A 여사는 비중사의 직권 남용 때문에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 여사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강요하거나 차를 환불하라고 강요한 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당시 B 중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A 하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 A 하사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군형법에 따라 직권남용 가혹행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징계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네. 제일 충격적인 거는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영내 그 숙소에 무단 침입한 게 문제였어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집에 내 숙소에 무단으로 확 들어오면 들어와 있으면 너무 놀랄 것 같은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영내 숙소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 건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지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A 하사가 숙소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없을 때에도 불시에 들어오겠다고 하여 엄포를 했잖아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엄연한 주거 침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B 중사가 불시에 A 하사의 숙소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주거 침입죄로 이제 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대 차원에서 개인의 숙소에 들어가려고 해도 정당한 절차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화재 예방과 같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도 사전에 숙소에 들어가겠다고 통지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대 사전 허락 없이 사적으로 다른 사람의 숙소를 드나드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 행위입니다. 아, 저는 이 사건이 좀 걱정되는 게 어쨌든 지금 둘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철저하게 분리가 될 수 있나요? 뭐 A 하사가 B 중사에게 불이익을 받진 않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부대 관리 훈령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업무 장소를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 동선도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는데요.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게 참 씁쓸해요. 옛날부터 행해 왔으니까 지금도 행해지고 뭐 있다 이런 건데 이런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본부의 법무실에서 수시로 군법 교육에 대한 교육 자료를 여야대로 다 제공하고 있고요. 인권센터에서 장병 인권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어요. 또 육군의 경우에는 군사경찰에서 각종 사고 예방 자료를 육군 포털을 통해서 안전리포터라는 이름으로 이하부대에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직권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위와 자격을 이용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주어지는 거죠. 언젠가부터 이 직권이라는 단어 뒤에 항상
남용이라는 말이 자동으로 따라붙어서 참 씁쓸한데 직권이 남용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해군! 와, 저 자식 야, 이건 완전 한국상인데. 황당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중요한 거였어? 아, 까먹었다, 미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왜 그랬어? 그 남의 약점을 그렇게 그 마음대로 그 떠들고 다니면 되나 그거를.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따라가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란 말이죠. 예, 이분들이 있어서 장병들이 마음 놓고 안전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각종 범죄와 부정부패의 척결은 행복한 군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오늘 과학수사 기법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과학수사 센터의 활약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